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인데 오늘 마침 공판이 있었어요. 근데 조 전 장관이 본인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위증 혐의도 본인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그 근거는 무언가요? 네, 오늘 얘기한 걸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그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출석을 했을 때 모든 증인에게 선서를 받습니다. 그게 이후에 위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선서가 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당시에 우리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궁금해서 선서를 진짜 하지 않은 건지 좀 당시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기관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는 선서를 했었고 개인 증인으로 참석을 했을 때는 실제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 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응해서 이미 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치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될 것 물론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당시에 미리 준비했던 건지 참 아무튼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조윤선 최고위원이 1심에서 위증 혐의만 유죄를 인정받고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위증보다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항소심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더 위험 요소 아닐까요? 그렇죠. 실제로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뭐 위증이냐 이건 이미 뭐 사실 별개의 문제고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지금 그 작성 주체만 하더라도 지금 심지어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한 10가지 되는가가 헷갈릴 정도로 작성 주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행 주체라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추국장 같은 사람도 블랙리스트에 같이 이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 속에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전혀 무관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본인은 그냥 통과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실행과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장 핵심인데 과연 그런 문체부보다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방어할 지점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블랙리스트 사건도 계속 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한번 계속 저희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지금 어저께 저희가 유영하 변호사하고 계속 접견을 이어가고 있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 법무부가 봤나 봅니다. 네.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예 접견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접견을 못하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분으로 일반 접견을 했던 건데 이게 꼼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그러면 우리가 유영하 변호사 접견을 아예 불허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지난 18일에 마지막 접견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항소심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일단 1심 재판도 남아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18일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저게 이제 약간 또 특이한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새누리당에 있을 때 징계 관련 사유들을 막 보다 보면은 특이한 경우들도 있는 게 뭐냐면 그 징계 대상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명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징계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당헌 당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만 접견하고 있었는데 그 접견이 끊기게 되면은 이제 이걸 송달하는 것 그리고 그 소명을 듣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도 지금 당헌 당규상으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일부 징계 사례에서 송달이 안 돼가지고 징계가 철회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지켜봐야 될 근데 것 저 부분은 제가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궁금해서 구치소에 물어봤더니 일반 접견을 누가 신청을 한다면 지금 사실 변호인이 없는 상태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접견을 신청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만나시지는 않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부하는 것 자체가 당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 짚는 이유 바로 이 정계 개편의 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짚어봤는데요. 한번 계속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데스킹 주제는 뭘까요? 퀴시트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세 번째 데스킹 주제는 바로 적폐청산 공방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임종석 실장과 백원호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한국당 왜 임종석 실장하고 백원호 비서관 두 사람만 꼭 집어먹을 거예요? 일단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공문을 만들어서 적폐청산 TF를 만들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고요.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문서를 발송한 게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등장하는 이름 두 사람을 이제 고발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이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런 겁니다.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적폐청산 과정에 대한 그 조사 과정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려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지 않은 그 밑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참모들이 한 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은 직권남용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고발한 건데요. 실제로 뭔가 적폐청산 작업은 뭐 친노라든지 청와대 내부의 어떤 이런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실세 두 사람, 임종석, 백원우 두 사람을 고발한 게 아니냐.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울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GH입니다. 출당되실 것 같던데? 그게 뭔데요? 쫓겨난다는 얘기죠. 당에서 내쫓겠다고 하던데. 나를 이것들이 확 아유, 어쩌겠어. 쫓겨나든 쫓겨나야지. 그렇잖아요. 쫓겨난 것도 처음이 어렵지. 뭐 그냥 기왕 이래 된 거 하는 거지. 정치가 참으로 무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의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까? 짜증나? 예, 당에 남아있어봐야 뭐 할 거야. 잘 할게요, 내가. 뭐를? 당을 살려볼게요. 뭘로? 내 매력. 그게 뭔데? 알면서. 농담지? 이게 농담하신다, 이게. 농담 아니잖아. 내가 천막 당사를 일으켜 세운 저력이 있어요. 저력? 예. 근데 온 나라를 주저앉아뿐 파괴력이 있잖아. 누구? MB님? 지혜진님이지? 그 단단하던 보수 콘크리트 그 다 뽀개 붙잖아. 같이 뽀겠잖아. 아, 그만 좀 뽀개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고향에 50년 콘크리트 깨봉이 할아버지도 MB님이라면 이를 갈어요. 아이고야, 우리 고향에 그 떡칠이 할아버지는 지혜진 덕분에 70평생 처음으로 진보가 됐어, 진보가. 내 덕이네, 그럼. 눈 뜨셨어, 눈. 신봉사 눈 뜨지 빡 하고 뜨셨어, 지금. 에휴,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업적은 있어요. 그건 그래. 아무튼 나는 내가 스스로는 안 나갈 거니까 알아서들 해보라 그러십시오. 예, 알아서 하는 중이라 해서 내쫓는 걸로. 그렇게 하면 내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팬이 많이 없더라? 그래요? 많이 안 모였던데. 그럼 좀 이렇게 많이 모이게끔 그 우리 허 행정관한테 구속됐어. 구속됐구나. 어쩐지 가까움이 느껴지긴 하더라. 아, 이게 있나, 그래, 기운이? 근처에. 나 근데 저 팬들이 집회를 하고 말고 다 좋은데, 왜 그 태극기를 갖다 못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어쩐 나라, 국기 못 오기지, 그게. 솔직히 좀 그런 건 있는데. 아, 좀이 아니라 많이 있잖아. 많이. 그건 못하게 하는 게 맞아. 그 소수의 극우 지지층이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를 옹호하면서 그 나라 국기를 말 자기들이 어떤 전유물 무슨 마스코트처럼 말이야. 그래 들고 흔들고 사용해도 되나? 그 국기를 더럽히고 국민을 모독하는 거야, 어찌 보면은. 뭐 사실 누가 봐도 반정부 시위인데 그 체류탄 없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원래 누구 같았으면 12번 쏴도 할 말 없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MB님을 위해서 흔들 수도 있는데. 아. 뭐 별로 그럴 사람들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니다. 흔들자. 흔드는 매력이 있더라. 어떤 우리 세력이 결집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 그러니까. 건강감리 해가지고. 내가 마치 박해받는 느낌. 그치. 정치 탄압. 죄 지어놓고서는 마치 탄압받는 느낌으로.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 그런 그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맞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모이고 탄력 좀 받겠죠. 아니, 전혀.
뭐예요? 들어갑시다. 기운 쭉 빠지죠. 배고파서 그래요. 얼른 들어가요. 문 열어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출당 문제 놓고 우리 식구끼리 싸운다며요. 재밌어, 싸움구요. 그 성회장 리스트 사건도 제대로 수사해서 이 공정한 대법 판결도 나고 그래야 돼요. 그래, 그때 그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 다시 다 해야지. 그때 대충 뭐 서면조사 이런 거 퉁쳤잖아. 그래, 그 제대로 못한 건 다 해야지 뭐. 에이, 네, 그러지 말고. 남아있는 애들 좀 살게. 그 협조 좀 해요. 그건 그렇고. 에이, 어? 나랑 친한 분들 몇 명 나간다고 뭐가 달라진대요? 그렇게 보나 보지. 다들 순진하구나. 순진하면 아이고. 좋잖아. 나 이용해 먹다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버리려는 그런 모양인데 나를 버린다고 당이 잘 될 거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임기 때 이렇게 말을 조리게 했으면 좋아할 건 말이야. 이건 이제 한 번에 알아듣겠네, 내가. 응? 몇 명 내보낸다고 뭐 혁신? 택도 없지. 뭐 장난치나. 어떻게 말씀 잘하시지? 이거. 아니죠. 그래서 노력은 필요하잖아. 홍 대표도 말했다시피 지혜진님에 대한 환상은 버리자. 이제는 동정해줄 대상도 아니다. 응? 새롭게 거듭나려면은 지혜진을 버려야 한다. MB님은? MB님은 접니다만. 왜? 아, 그러니까 일단 나를 버렸다고 쳐. 어. 그래서 그 다음은 MB님이 저지른 국기문란 헌정 파괴는 아, 여론 조작 선거 개입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는 그거는 이제 내 거는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진행 중인데 MB님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 그럼 아예 시작 안 해도 돼. 하지 마. 내 눈 감아줄게. 이해할게. 시작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 말은 나나 MB님이나 뭐 한두 명 버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 그게 포인트구나. 그렇지. 맞아. 국기문란 헌정 파괴는 9년 집권 세력의 어떤 공동 작품이지. 그거지요. 그거지. 예. 그래서 나만 나갈 게 아니라. 다 나가야 돼. 싸그리 다 나가야 그치. 돼.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윤리고, 그것이 도리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정이고 그게 정상이다. 야, 내가 3개한테 3개, 와, 숫자 맞추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5만 가지 농단질, 부역질, 그 무기하고, 방조하고, 협조하고, 9년간의 집권 세력 책임 정당인데, 선거 개입, 여론 조작, 헌정 파괴, 국기문란에 대해서 우리들은 모른다? MB랑 지혜씨한테나 물어봐라? 우리 그냥 모른 척 하겠다? 그하면 국민들이, 그 당신들 책임이 없구나. 맞아, 책임이 없지. 이래 해주나? 국민들이 어디 뭐 유치원생이야, 뭐야. 유치원생이 이런 건 나라를 알아. 위한 진정한 보수 혁신이 목적이라면 그니, 나라 말아먹은 9년 집권 세력은 다 손 띄고 나가서 국민 앞에 안 보여야 되는 게 맞지. 그럼. 너무 맞지? 물론 순순히 집에 보내도 될 사람이 있고, 막 조사를 해봤어? 국기문란 적극 협조자들은 공정에 벌 받을 거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그래야 될 판인데 어디서 약을 팔어. 근데 지혜치님, 쫓겨나신 것 때문에 신기가 불편하신 건 알겠는데, 좀 내가 맞춰는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을, 또 괜찮아? 이미 몇 년 전에 정당 해산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해산된 정당 있긴 있었지. 그때랑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국기문란 헌정 파괴 행위 어떻습니까? 전혀 밀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해산의 필요 충분 조건을 더 많이 갖췄어요. 그치. 수십 배 뛰어넘지, 뭐. 그걸 어떻게 반박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쪽을 신경 써봐. 덕분에 내 얘기 좀 묻히게. 좀 신경 써봐. 좀 해봐. 꿈도 야무지셔. 에휴, 승질나. 나를 쫓아낼라. 이런, 정말. 아이고. 여기서는 안 쫓아내. 여기서는 안 쫓아내. 여기는 안 쫓아내. 여기는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또 이에 응해서 이미 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치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될 것, 물론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당시에 미리 준비했던 건지, 참, 아무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조윤선 최고위원이 1심에서 위증 혐의만 유죄를 인정받고,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위증보다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항소심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더 위험 요소 아닐까요? 그렇죠. 실제로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뭐 위증이냐 이건 이미 뭐 사실 별개의 문제고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지금 하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그러면 우리가 유영하 변호사 접견을 아예 불허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지난 18일에 마지막 접견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항소심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일단 1심 재판도 남아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18일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저게 이제 약간 또 특이한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새누리당에 있을 때 징계 관련 사유들을 막 보다 보면은 특이한 경우들도 있는 게 뭐냐면 그 징계 대상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명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징계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당헌 당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만 접견하고 있었는데 그 접견이 끊기게 되면은 이제 이걸 송달하는 것, 그리고 그 소명을 듣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도 지금 당헌 당규상으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일부 징계 사례에서 송달이 안 돼가지고 징계가 철회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지켜봐야 근데 될 것 저 같아요. 부분은 제가 그 작성 주체만 하더라도 지금 심지어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한 10가지 되는가가 헷갈릴 정도로 작성 주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행 주체라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추국장 같은 사람도 블랙리스트에 같이 이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 속에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전혀 무관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본인은 그냥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과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주장 핵심인데 과연 그런 문체부 버전의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방어할 지점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블랙리스트 사건도 계속 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한번 계속 저희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지금 어저께 저희가 유영하 변호사하고 계속 접견을 이어가고 있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 법무부가 봤나 봅니다. 네.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어떤 네, 내용입니까? 아예 접견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조치를 접견을 취했는데요. 못하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분으로 일반 접견을 했던 건데 이게 꼼수다라는 설명을 네.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궁금해서 네. 구치소에 물어봤더니 네. 일반 접견을 누가 신청을 한다면 지금 사실 변호인이 없는 상태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접견을 신청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는 있는데 아무도 안 사실 만나. 그런 식으로 만나시지는 않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거부하는 것 자체가 당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 짚는 이유, 바로 이 정계 개편의 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짚어봤는데요. 한번 계속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데스킹 주제는 뭘까요? 퀴시트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세 번째 데스킹 주제는 바로 적폐청산 공방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임종석 실장과 백원호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한국당 왜 임종석 실장하고 백원호 비서관 두 사람만 꼭 집은 건가요? 일단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인데요. 오늘 마침 공판이 있었어요. 근데 조 전 장관이 본인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위증 혐의도 본인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그 근거는 무언가요? 네, 오늘 얘기한 걸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그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출석을 했을 때 모든 증인에게 선서를 받습니다. 그게 이후에 위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선서가 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당시에 우리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궁금해서 선서를 진짜 하지 않은 건지 좀 당시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기관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는 선서를 했었고 개인 증인으로 참석을 했을 때는 실제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 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